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 뵙는 네오퍼럼 시즌2 심한 치주염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오늘은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김남윤 원장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마무의리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우 김보성 씨는 의리의 아이콘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19 환자가 많았던 대구를 방문해서 마스크 나눔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2주간 자가격리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떤 분들은 관종에 똘끼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용기 있게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정신은 자신의 신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순전히 제 신념에 따르는 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시절 그리고 개원 초년차에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치과 교정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과목을 배울 때 1만 시간의 법칙 다들 아시죠? 물론 제가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에 비해서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치주 환자의 궁극의 목적은 리해빌리테이션에 있기 때문에 치주과 의사로서 교정치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병적인 치아 이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늘 보시는 그 트레이싱한 그 그림이죠. 오버바이트, 오버젯의 증가. 즉 오버바이트, 오버젯의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 인사이잘 앵글, 상악 전치와 하악 절치가 이루는 각도가 이상적인 각도는 134도죠. 근데 그게 예각으로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 환자는 지금 클래스 2 환자이긴 한데요. 네, 인터 인사이잘 앵글이 거의 이제 라이트 앵글에 가깝게 그렇게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치부 플레어링에 의한 스페이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상악 하악 전치부가 이제 교합이 되려고 슈퍼 이럽션이 되거나 레비어 버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에게 있어서는 급격한 커브 오브 스피를 보이고요. 또 구치부 어트리션에 의해서 VD가 감소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측방 운동 하다 보면 캐나인이 가이던스를 못 해주니까 소구치에 프레미투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결국엔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립 실링이 불가한 상황이고 입을 닫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페리오랄 머슬에 심한 텐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에 주름이 많이 지고 또 상악전치가 과도한 노출로 인해서 좀 보기 싫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한 병적인 치아 이동에 대해서 2004년도 브라질리안 논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럼 이런 패솔로직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페이셜 플레어링이 가장 많더라. 34.8%더라. 그리고 페이셜 플레어링 되니까 당연히 다이아스테마도 27% 정도가 있고 프록시말 틸팅도 한 20% 정도가 생기고 로테이션도 13.9%가 생기더라. 제가 이 저널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본 건 뭐냐면 각각의 패솔로직 마이그레이션의 현상에 의한 부착 소실 정도와 본로스 정도와 그리고 이제 로스 오브 투스 구치부의 치아 상실 정도를 봤을 때 페이셜 플레어링이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부착 상실 정도를 잃어버리는 것도 한 6mm 정도, 그 다음에 본로스도 한 반 정도가 본로스가 되고요. 한 6개 정도 이제 그 치아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구치부 치아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결과가 안 좋은 게, 결과값이 안 좋은 거는 바로 익스트루전이었습니다. 과맹출되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무려 이제 퍼센티지는 적지만 부착 상실 정도가 8.3mm 정도이고 본로스도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상실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레어링과 익스트루전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치부 상실로 인한
포스테리어 바이트 콜랩스가 이런 현상으로 이제 겪게 되죠. 구치부에 치아가 이제 발치된 공간으로 쏠리면서 그다음 하악 전치가 상악 전치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악은 뼈가 딱딱하고 상악은 뼈가 말랑말랑하니까 상악 전치에서 점점 앞으로 밀려나가니까 치아 사이는 벌어지겠죠. 그걸 이제 페이셜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치를 상실했을 때는 빨리 회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치부에 다시 업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버칼 세그멘트는 이제 구치부 얘기를 이제 할 때 버칼 세그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치부를 다시 커렉션을 해주거나 프록시말 틸팅을 다시 잡아준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세라피틱 오클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테크닉도 있는데요. 이 테크닉의 가장 큰 맹점은 클래스 2인 환자를 다시 턱을, 친 부위를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시켜서 클래스 2 환자는 더 이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봐가면서 이 테크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가 이루는 각도 인터 인사이잘 앵글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스페이스 콘솔리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아치 자체를 리트랙션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57년생 여자분이시고 2015년도에 처음 내원하셨습니다. CC를 보면 앞니가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 11번, 12번, 21번, 22번 치아에 굉장히 모빌리티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에 전반적인 웨어가 있었고요. 어트리션에 의한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진단은 스테이지 3 그레이드 B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였고요. 11, 12, 21, 22는 결국엔 발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여건이 허락하시는 한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환자의 초진 임상 포토입니다. 보시면 구치부에 심한 웨어가 있죠. 필링 머티리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많이 닳아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상악에도 크라운이 있고 상악 구치부에도 굉장히 어트리션이 심한 그런 경우였고 상악 전치 플레어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비오 버전 되어 있기도 하고 인터 인사이저 앵글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셨고요. 사전치는 스페이싱과 함께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페리오랄 머슬의 링클도 있고 또 립실링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상악 전치에 과도한 노출도 있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입을 편안하게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물어지는 거죠. 네, 이 환자의 페이셜 포토 사진입니다. 네, 측면이나 뭐 90도 사진에서 보더라도 양악전돌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페리오랄 머슬이 굉장히 좀 텐전이 심하기 때문에 또 입주엔 항상 주름이 져 있고 그리고 립실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구호흡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얼라이닝, 레벨링이 어느 정도 되고 스페이스 콘솔리데이션도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2017년도 상황에서요. 상악 사전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4, 24, 34, 44는 발막실러 프루트루전이기 때문에 발치 교정을 하였습니다. 네, 21번과 22번은 거의 에이펙스까지 뼈가 녹아있는 상황이고요. 리툴리셉션도 약간 있는 상황이죠. 11번, 12번도 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페리오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발직은 가능한 상황이 대부분 있습니다. 페리오가 폭탄받지만 않으면 이제 우리가 바로 발직도 가능은 하죠. 네,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 상악 전치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스페이스 콘솔리데이션이 여기 이쪽에 3번, 5번, 13, 15번에 조금 스페이스가 있고 이쪽은 스페이스가 거의 닫아진 상황이고요. 상악 사전치를 발치하면서
발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발치한 상황이고요. 물론 뭐 폐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포셉으로 쉽게 발치가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그 뼈가 뭐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여기만 살짝 열어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 2개를 심었고요. 그리고 이 1번, 1번 사이의 파필라는 만약에 확 열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심리를 생각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됐기 때문에 이 11번, 21번 사이 파필라는 놔두고요. 옆쪽만 살짝 열어가지고 우리가 뼈 상태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직경 3.5mm 짜리를 집어넣었고요. 발치한 치아를 보시면 루트 리셉션도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셨고, 그리고 그 컨타미네이션, 루트 컨타미네이션 된 부분이 거의 에이펙스까지 가 있고, 이거를 인트루전 하다 보니까 폐료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시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완벽하게 루트 플래닝 한 다음에 인트루전 하면은 그냥 치아가 쏙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버칼 쪽, 팔라탈 쪽을 언더마이닝 해가지고 갭 필링을 하고요. 저는 이럴 때 상악 전치부에서는 뭐 이 바이오 타입이 페어하든 아니면은 틴하든 일단은 갭 필링을 한 다음에 인앤아웃으로 본 그라프트를 합니다. 그럼 왜 익스트라 소켓 있는 쪽에 골리식을 하느냐, 근거가 있느냐. 닥터 코이스나 닥터 칸 등은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할 때 인앤아웃으로 항상 골리식을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환자가 뭐 플랩을 살짝 열어보긴 했지만 잇몸 두께가 1mm 이상이라도 급격하게 버칼본이, 레비알 플레이트가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갭 필링을 한 다음에 인앤아웃으로 본 그라프트를 한 다음에 발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성 차단막을 ARP 하듯이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합으로 치간 유두를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그럼 이거를 빈 채로 놔두느냐? 그렇진 않죠.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에 이제 임시치아를 달아놔도 됩니다. 네, 12번과 22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엑스레이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템포러리는 앞에 4개를 묶어서 이제 덴처 치아처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와이어에 결차를 해주면 템포러리로 아주 훌륭하게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달 정도 지난 후에 세컨 서저리는 최소한의 열어가지고 힐링 어바트먼트 연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 피니싱 할 때는 템퍼러리로 만들어서 넣고 모양을 결정하고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다 결정하고 인디비주얼 인사이저 가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상악 전치 보철물을 만들죠. 그러면서 각도를 좀 더 인터 인사이저 앵글을 좀 더 세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진지반 몰딩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보철물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연구보철물은 이렇게 좀 약간 좀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환자분이 이제 만족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정도 보철물에서 이제 끝내 드렸고요. 그리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직고경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지르크냐 크라운을 구치부에 스탑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모를 한 번 더 봤는데요. 안모에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립실링이 되지 않았고 상악 전치 과도한 노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모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하실 때도 전처럼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스마일 하실 수 있었고요. 네, 끝난 다음에 페이셜 포토를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한, 제가 이거 뿌샵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 이제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돼서 남의 인생을 이제 180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교정치료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비록 이제 그 자식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교정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교정치료 하고 난 이후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삶의 활력도 좀 들인 것 같고, 좀 약간 좀 살도 좀 빠지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그렇게 다시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순한 치과 치료이고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교정치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네, 치료 전 모습과 치료 후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양악전돌된 부분들이 굉장히 소프티슈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기 전보다 코도 약간 좀 오똑해진 상황이고, 이분이 그 코 수술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전에 비해서는 코도 좀 오똑하게, 그리고 좀 라인도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네,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맺었고요. 끝을 맺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리콜만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네, 운 좋게도 지난달에 다시 오셔가지고 봤었는데, 처음에 이 21번과 22번 사이 그 파필라 부위가 처음에 세팅했을 땐 다 차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진지바 크리핑에 의해서 파필라도 다 차 있고, 그리고 지금 유지 관리도 굉장히 잘 되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실 때마다 뭘 이렇게 잔뜩 싸들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십니다. 물론 먹을 거지만 하여튼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있고, 또 미드라인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뵐 때마다 행복한 기분으로 제가 뵙고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뭐 별 이상은 없었고 현재까지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치주 치료는 비외과적인 치주 치료만 하고 이제 교정 치료를 하고 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엑스레이 상황이고요. 치료 요약을 해보면 인터인사이잘 앵글이 개선됐고, 소구치의 프레임티스도 개선됐고, 구치부 교모를 예방해줬고, 그리고 입술 밀봉의 개선도 있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케이스는요. 네, 이런 상황으로 오셨는데 예전에 교정치료를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편감이 있으셨고, 특히 상악 전치부는 통증이 있으셨고, 11번, 12번, 21번, 22번에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가 있었고, 그리고 뭐 RCT 크라운 같은 거 하셨었고요. 이 뿌리가 많이 녹아있는 11, 12, 21, 22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셨고, 특히 22번은 변색도 심한 상황이셨습니다. 네, CBCT의 크로스섹셔널 뷰를 보시면 21번도 이렇게 루트가 짧고요. 12번, 21번은 크라운이 되어 있었는데 PFM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 22번은 에이피칼 리전도 있는 상황이고 염증도 심해서 원래는 2번 자리에다 임플란트 심으려고 그랬는데 이 2번 자리를 피해서 나중에 21번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초진 임상 사진입니다. 14번, 상악의 14번이랑 23번이 지금 결손된 상황이시고요. 22번은 변색이 심했었고, 12, 13, 22, 23 쪽에 반대교합이 있으셨고, 상악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V아치이고, 인터캐나이가 굉장히 좀 짧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시죠. 또 프록시말 틸팅도 있으시고, 그리고 안테리어 하악 전치부에는 안테리어 크라우딩도 심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이제 페이셜 포토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좀 그 처음에 초진 임상 사진에서는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항상 보면 본인도 호소하시기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맨날 화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얼라이닝 레벨링을 끝난 시점에서
네, 하악의 4, 4번만 발치를 했죠. 그리고 24번을 23번처럼 보이게 그렇게 이제 그 캐모플레이즈를 하려고 했고요. 뭐 상악도 발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얼라인 레벨링이 끝난 다음에 사전치 모습이고요. 반대 교합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전치를 발치했는데 네, 루트 엔드까지 좀 오염이 된 상황이시기도 하고 네, 뿌리가 굉장히 짧아져 있어서 흔들흔들하는 상황이셨죠. 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최소한의 플랩을 열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전치를 발치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패러럴 페인을 꽂아서 하악 전치부의 상황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죠. 22번 자리에다가 여기는 굉장히 폭탄 맞은 디펙트라서 여기에는 심지 못하고 여기다가 21번, 12번 자리에다 심고 양쪽 여기에는 이제 캔틸레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이렇게 식립이 됐고요. 일반적인 이제 그 상악 전치부에 닥터 허 방법으로 식립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고요. 이쪽에는 볼륨만 유지할 수 있도록 밑에 부분만 골리식을 하고 위에 부분은 콜라겐 스펀지로 했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는 인앤아웃으로 갭 필링과 더불어 임플란트 식립했던 자리에는 인앤아웃으로 골리식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상악전치부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티치아웃 할 때 모습이고요. 인앤아웃으로 골리식을 해서 어느 정도 레비알 플레이트 그리고 레비알 쪽에 볼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염증이 심한 22번 자리는 이렇게 푹 꺼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템포러리를 이렇게 치아의 그 교정용 호선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템포러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악 전치부에 템포러리 브릿지를 하면서 진지반 몰딩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쁘게 진지반 몰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임상체득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임상체득해서 보냈는데 기공소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좀 여기가 약간 더 좀 시원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이나마 또 환자분은 만족하시는 상황이라 가지고 연구부철물 지금 임시로 한 상황에서 좀 상태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치료 전 상황과 치료 후 상황을 보시면 반대 교합이 개선되어 있고 하악 전치부 크라우딩도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세 번째 케이스는 51세 남자분이신데 어금니 쪽으로 4번, 5번, 14, 15번 쪽으로는 프레미투스가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동요도가 심했던 상황이고 26번, 27번도 페리오 상황이 좋지 않아서 14, 15, 17 그리고 26, 27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26번, 27번 발치하면서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ARP 했었고요. 발치된 치아입니다. 14, 15분도 발치하면서 프록시말에 굉장히 본 디펙트가 심했기 때문에 발치하면서 ARP를 시행했습니다. 네, 봉합이고 2주 후의 모습이고 4달 후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이 사실 51세 된 남자분한테 교정치료를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이 환자분이 이제 이 당시에 결혼을 하시면서 배우자분이 교정치과에 근무하셨던 치과의생사 분이시라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권해서 이제 덕분에 교정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악 전치부가 약간 좀 플레어링이 되면서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악 전치부가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상악만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만 다시 하시는 거죠. 상악 전치부 스페이싱만 좀 메꾸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브라켓을 달고요.
그리고 ARP 했던 곳에 어느 정도 상악동 하연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뼈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번, 27번 4달 후에 플랩 열어서 임플란트 2개 식립하고 컨터 어그멘테이션을 했고요. 버칼본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봉합 모습이고,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템포러리가 커스텀 어버트먼트 상황에서 템포러리가 들어가면서 브라켓을 달아서 스켈레탈 앵커리지로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피니싱 한 다음에 연구보철물로 교체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26, 27자리에 들어갔고요. 14, 15번은 17번까지 3개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네, ARP 한 다음에 4달 후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버칼본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셨고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컨터 어그멘테이션 해주고 봉합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연구보철물이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런 케이스에서 굳이 ARP가 필요했느냐? 저는 버칼 커리더를 유지하기 위해서 ARP를 하는 게 맞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연구보철물인데 네, 3번, 4번, 5번 자리에 완벽한 그런 버칼 커리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임상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상악 전치부의 스페이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페이셜 플레어링 되는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인터이잘 앵글이 낮아지는 거를 감소하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교정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리콜을 했었는데요. 상악 전치부에는 픽스트 리펜을 달았습니다. 캐나인 투 캐나인까지 달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뭐 안테리어 가이던스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구치부에도 잘 수직 고경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작년 10월 달에 사진이긴 하네요. 구철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치료 전 상황을 보면 11번과 12번 사이에 스페이싱이 있었는데 자연치 상태에서 그 스페이싱을 어느 정도 해결했고, 약간 인트루전 하면서 스페이스 아치 자체를 약간 좀 리트랙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캐나인 가이던스를 만들어 드렸고요. 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네, 이런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이가 다 흔들리고, 사실 이제 그 CC는 뭐냐 하면 앞니를 레진 필링 해놨던 거를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행사가 있으시다고 집안 행사 때문에 이 앞니를 좀 메꿔주세요 하고 하는데, 굉장히 치과 치료 자체에 좀 공포심이 높으신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어금니 쪽도 다 이렇게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있는 상황이셨고, 많은 치아가 흔들리는 상황이셨습니다. 네, 초진 임상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딥바이트, 그러니까 그 딥바이트의 오버젯도 많이 좀 증가하신 상황이셨고, 또 하악 치아는 막 위로 또 슈프라 이럽션이 되어 있고, 교합 평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캐나인도 흔들흔들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치주질환, 교합성 외상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던 상황이죠. 네, 문조 목록이나 예우를 보시면 수직 고경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시고, 또 전체적인 치아 동요도도 있으시고, 또 미싱된 치아도 있으시고, 또 교합 평면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고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시라 가지고 하악의 오른쪽은 40번대는 ARP를 했었고, 그나마 30번대는 뼈가 좀 괜찮으신 상황이셨고요. 또 캐나인이나 여기 반대쪽 캐나인 D파켓을 갖고 있고 동요도가 심한 3번, 4번, 그리고 여기 3번은 발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40번대 임상 사진을 보시면요. 4번, 5번, 6번, 7번, 8번을 발치를 하고요. 네, 그래듈레이션 티슈들도 데브리망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입자골 위에다가 이제
그 흡수성 차단막으로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을 시행했고요. 최대한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스티치 아웃 할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심기 전에 모습입니다. 동시에 6개의 임플란트를 캐나인 뒤로 44번, 5번, 7번 또 4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임플란트 심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개 이상의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가이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악에 가이드 수술을 시행했었습니다. 네, ARP 이후에 CBCT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가 40번대 모습인데 40번대에 ARP가 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44번, 45번 자리고요. 5번, 4번 자리고 네, 반대쪽은 토러스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발치한 지 좀 오래 지나고 네, 어느 정도 위드스가 있는 상황이셨는데 약간 좀 소구치 부위에서 좀 골폭은 좀 부족한 상황이셨고 길이는 충분하신 상황이셨죠. 네, 40번대 네, 플랩을 열고 44번, 5번, 7번 자리에 심었는데요. 이쪽이 굉장히 디펙이 굉장히 심했던 6번 자리죠. 그래서 거기는 피해서 여기 지금 디아이슨스 디펙트가 생기고 디아이슨스 디펙트가 생기고 여기는 약간 좀 크리티컬 본 티크니스가 모자라서 컨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줬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흡수성 차단막으로 또 한번 GBR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락킹 퓨처로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반대쪽 34번, 35번, 36번 쪽은 34번 쪽에 약간 좀 위드스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컨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락킹 퓨처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렇게 3개, 3개, 6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합은 엔드 투 엔드까지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좀 설계를 했었고요. 네, 상하게 이제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하고 발치한 이후로 어느 정도 좀 뼈가 생긴 다음에 네, 4번은 발직했고요. 캐나인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23번 자리도 이미 발치가 된 상황에서 네,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악 전치부는 인트루전하고 스페이스 컨솔리데이션 하고 그리고 상악 아치에는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하고 견관 하악 6전치는 그냥 두기로 했고요. 또 하악 구치부에서 템포러리 상에서 이제 그 VD를 증가시켰고 또 이제 이 캐나인 쪽에 임플란트를 신고 하면서 전치부를 좀 모아주는 스켈레탈 앵커리지도 약간 좀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나고 연구 보철물이 들어갔는데 아직 다 파이널 세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지금 펜본도 하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지금 전면 모습이고 네, 하악 구치부 모습이고 네, 상악의 캐나인 모습입니다. 캐나인 쪽에는 2차 수술하면서 롤플랩으로 약간 좀 버칼 쪽에 볼륨을 좀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습을 보시면 오버바이트, 오버젯의 변화가 굉장히 좀 좋아졌죠. 이렇게 안 보이던 하악 전치부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VD를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를 빨리 이제 템포러리를 올려가지고 구치부 교합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럼 그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안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역할처럼 이제 구치부 교합을 높여준 상황에서 이쪽에 좀 그럼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상악 전치부 스페이싱도 메꾸고 그 다음에 상악의 12번과 22번이 약간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철물 교체하면서 좀 사이즈를 좀 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칼 커리더도 어느 정도 맞췄고 볼륨도 어느 정도 만든 상황에서 이제 인터인사이잘 앵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오 때문에 쇼스펜 아치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끝나면서 굉장히 또 행복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 비슷한 환자분들을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 치과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글도 써주셔서 또 환자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또 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좋은 리뷰도 써주시고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이분의 남편분과 자제분들은 20년 이상 재치과를 다니신 분이시라 가지고 잘 알기도 했지만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내다가 결국엔 치료가 이렇게 잘 끝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그 네오포럼 시즌 2의 7번의 연강을 마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일단 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많은 영감과 그리고 또 가르침을 주신 허영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허영구 선생님이 보스턴에서 수련 마치시고 처음 임플란트 보철 강의를 하셨을 때 제가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접는 교정을 안 배우겠다. 나는 왜 와이어 접는데 소질이 없으니까 제가 똥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이나 그럼 내가 와이어 안 접는 교정을 가르쳐 줄게 해주신 개인적으로 최원석 선생님께 교정 치료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국대 치주과학 교실에 의국에 5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늘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의국에 또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길을 가면서 훌륭한 협조자와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전에 강의하셨던 김정혁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강의하실 김종화, 김중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늘 강의의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GAO 사무국의 송성민 이사님, 김하영 대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제 입안에, 사람의 입안에 혀처럼 움직이면서 어시스트 해주시는 우리 이현석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 이자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바빠서 늘 제가 아빠들이를 못하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제 아내와 그리고 아빠의 시간을 많이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또 맑고 바르게 커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바로 3월 24일이고요. 3월 24일은 잇몸의 날입니다. 2009년 3월 24일 세계 최초로 잇몸의 날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걸 EFP 유럽 치주 연맹에서도 5월 12일 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AP 미국 치주과학회도 뭐 러브 유어 검즈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일본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로서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질병이 이제 늘 하는 우리가 스케일링, 뭐 치료 처치 이런 것들이 외래 다빈도 상병의 2019년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환자 숫자로 보면요, 1637만 명에 해당하고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바로 치주질환 때문에 치과를 내원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급성 상기도염, 즉 감기가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뭐 독보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제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2019년부터 1위에 올라와 있고 아마 2020년에는 감기보다 그 격차가 더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얼마나 이제 많은 진료비가 나오냐 하면 총 진료비가 1조 5,3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상에서 치과진료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치주치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24일이 왜 잇몸의 날이냐? 치주염 병인 세균이 잇몸에서 3개월마다 다시 또 재발을 해서 치주염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3개월마다 저희가 유지관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잇몸을 사랑하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 공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코로나와 치주병, 치주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코로나의 합병증이 굉장히 더 심하다, 이런 내용으로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만 제가 13년, 그리고 이제 치주학회에 들어가서 일한 지는 2003년부터 들어가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2007년도부터 이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치과가 어느 정도 이제 파이를 좀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치주질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영역을 점점 더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죄송하지만 그 광고 PPL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GAO라고 글로벌 임플란트 연구회입니다. 허영구 선생님, 그리고 저, 김종환 선생님, 김종혁 선생님, 김준민 선생님, 이렇게 5명이 디렉터를 맡고 있는 글로벌 임플란트 연구회고요. 그리고 부트캠프와 레벨업 코스 2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는 주로 이제 베이직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레벨업 코스에서는 좀 더 어드밴스된 수술 테크닉과 그리고 뭐 가이드 수술이라든지 또 임플란트의 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필 선생님, 최용관 선생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이명구 선생님, 장근영 선생님, 허봉천 선생님, 되게 훌륭한 패컬티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원장님들 라이브 서저리도 이제 항상 하기 때문에 강의 듣고 배운 걸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사구시의 임플란트 트레이닝 연수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제 온라인 재수 강의 가능하고요. 또 서티피케이트가 나가고 또 실습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병원에 계시는 스텝 선생님도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종일 어떻게 상담하고 임플란트 상담을 하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연수 선생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텝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GAO 사무국 548-2877, gao.월.kr, 아니면 여기 QR코드 찍어 보시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라 그런지 몰라도 PPL 광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얼굴도 그렇지만 얼굴도 못생겼고 또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은 호응과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모두 다 많은 성원과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